오도독 팀의 발표를 맡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송준영입니다. 저희 팀의 서비스 이름은 캐치테이프로 정해봤고요. 캐치테이프는 자신만의 매력적인 믹스테이프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캐치테이프로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녹음한 노래나 아니면은 작곡한 노래를 공유하고 이를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기술적 도전 포인트는 어떻게 업로드 과정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재생을 이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공유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팀이 어떤 개발 문화를 가져왔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와 서버에서는 어떤 기술적 고민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문화입니다. 저희는 일정 관리는 GitHub의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이터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스프린트를 계획하고 관리했습니다. Estimate과 Spent라는 컬럼을 추가해서 개발 예상 시간과 개발 실제 소요 시간을 체크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다음 스프린트에 피드백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주차에는 이제 개발 예상 시간의 정확도가 55% 정도로 낮았던 반면에 지난주 스프린트에서는 86%까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의 주제와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회의마다는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문서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문서가 찾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 매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라면, 지금 공유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앱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테스트 시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재현되었었던 버그가 있다면 이 버그들을 누적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파트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는 음, 멀티 모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빌드 그래드 파일에서 중복된 코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컴파일 SDK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힐트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왼쪽과 같이 40줄이 넘는 코드를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플러그인을 적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I/CD입니다. 저희는 테스트와 배포 사이클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CI/CD를 GitHub Actions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는데요. C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드로이드 파일이 수정된 PR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GitHub CI가 돌아서 단위 테스트를 돌리고 이 단위 테스트의 보고서를 PR 코멘트를 통해서 작성해주는 형태입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가독성을 위해서 코테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쉽게 코드를 읽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배포 같은 경우에는 git 태그를 이용해서 푸시를 하면은 자동으로 각각 파이어베이스와 GitHub 릴리즈에 배포가 되는 형식입니다. 키스토어와 같이 공개 저장소에 올릴 수 없는 파일들은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GitHub 시크릿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를 모두 지원했는데요.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컬러 시스템을 잘 정의하면은 이 두 가지 테마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색깔을 반전시켜서 컬러 리소스를 관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같은 색깔이어도 나중에 다른 색깔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이트, 블랙과 같은 색깔 이름을 사용을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와 실제로 이 가이드의 컬러 시스템을 적용한 오픈 소스를 참고를 해서
실제 코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 프로젝트에도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화이트와 같은 이름 대신에 백그라운드나 서피스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외 처리입니다. 특히 저희는 네트워킹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R클래스와 같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종속성을 UI 쪽에 제한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를 어, 국제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서버와 사전 협의를 해서 에러 코드를 정의를 했고요. 이 에러 코드는 이넘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셉터에서는 서버 에러 코드를 확인해서 적절한 이넘 클래스를 넣어서 커스텀 익셉션을 던져주고요. 이를 UI에서 받아서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업로드 로직은 여러 번 변경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사용했던 방식은 스토리지에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내려주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바로 스토리지에 올릴 수 있어서 서버의 부담이 감소한다라는 장점은 존재하지만 어, 인코딩이 성공했는지 여부와 같은 다양한 예외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서버에서는 파일 업로드를 중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인코딩과 업로드를 각각 처리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성공 여부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예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재생과 관련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저희 앱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등 여러 화면에서 이 플레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싱글톤으로 관리하고 여러 화면에서 인젝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상태와 이벤트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와 이벤트 관리를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유니다이렉셔널 플로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최대한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작성을 하고 이벤트는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리스너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별도로 정의를 해서 플레이어 뷰 모델에서만 처리하도록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에서 재생 화면으로 어떤 노래를 클릭했을 때 그 노래를 재생한다라는 정보와 그리고 그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 재생 목록을 재생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해줘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내비게이션의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직렬화, 역직렬화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더 복잡한 로직을 처리해야 한다면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스 케이스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에서 이벤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화면에서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 이벤트를 처리해야 하는 액티비티에서 이벤트를 구독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와 관련된 기술적 고민 사항은 김형훈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버 발표를 맡은 김형훈입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에서 HLS 프로토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LS는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 조각으로 나누고 HTTP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스트리밍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HTTP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치와 호환이 되고 다른 스트리밍 프로토콜보다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HL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CI/CD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발 초반에 배포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수동 배포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고, 그래서 자동 배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CI/CD를 구성했고, 서버 PR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리고, 리뷰를 받은 후에 머지가 되면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저희 서버의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네스트.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어 외부와 격리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서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인코딩 작업이라서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서버에서 인코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서 가장 비싼 작업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mp3 파일을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M368 파일과 TS 파일로 인코딩하는 작업입니다. 음악 하나당 짧게는 3초에서 길게는 6초까지 걸리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사용자 요청을 전담을 하고 인코딩은 따로 서버에서 분리하고 싶어서 클라우드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코딩 서버를 따로 두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자동으로 스케일업까지 해주는 클라우드 펑션이 비용 면에서도 가용성 면에서도 장점이 크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인코딩 부분에서 성능 개선에 저도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코딩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리한 인코딩의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mp3 파일을 클라우드 펑션 로컬에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FFmpeg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시작을 하고 인코딩이 마무리가 된 후에 그 파일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각 단계 또는 각 단계가 전환이 될 때 성능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먼저 인코딩 중에 M368 그리고 TS 파일들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링 데이터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트링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인코딩 과정과 파일 업로드 과정을 중첩시키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TS 파일들과 M368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원래는 이 인코딩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업로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 과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고 FS 워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생성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벤트가 된다면 TS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바로 업로드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적으로 원래 9초 정도 걸리던 3분 50초짜리 음악 업로드 작업을 약 5초에서 6초로 30% 이상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문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경험을 기록해 두기로 했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전 지식부터 서버 인프라, 구현, 배포까지 거의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6주 동안 총 30개 이상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그래서 어, 만약 저희 만약 저희가 6주 동안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팀 노션 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4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